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실기 기출문제, 직업문제의 원인 유형이랑 실존주의에 관한 기출문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1강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복습 다 되셨나요? 네.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날 공부한 내용들 그날 바로바로 복습하시고 완전히 숙지를 하신 다음 그 다음 강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복습을 해나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번 못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번에 더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아지고 복습해야 될 내용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강 듣고 바로 복습하고 암기하시고 충분히 복습하시고 그 다음 또 넘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 3가지. 로저스는 뭐였죠? 내담자가 무조건 넘버원이었어요. 로저스는 내담자가 무조건 01, 넘버원이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과 진실성, 이렇게 3가지였죠.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 인간에 대한 기본 철학적 기본 가정 5가지. 이건 뭐였죠? 로저스의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 선택 가치를 신뢰함으로써 자기 실현 영향성을 갖는 존재다. 로저스의 인간은 주관적 선택 가치를 신뢰함으로써 자기 실현 영향성을 갖는 존재다. 그래서 주관적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철학적 기본 가정입니다.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간을 알려면. 그리고 선택, 인간 선택권, 결정권을 갖고 있다. 가치, 인간은 가치를 지닌 고유, 독특한 존재다 라고 했죠. 그 다음 신뢰,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선하고 이성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자기 실현 경향성, 인간은 자기 실현을 향한 적극적인 성장력을 가진 존재다 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가정이었습니다. 다음, 인간 중심 상담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 4가지. 그래서 창조적이고 개신선한 실존의 삶이라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창조적이고 개신선한 실존의 삶,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 뭐였죠? 경험에 개방적이다. 신뢰할 수 있다. 누구를? 자신을 신뢰한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선택과 행동이 자유롭다. 실존의 삶, 실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4가지. 다음, 내담자 중심 상담과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성적, 지시적 직업 상담이라고도 하죠. 차이점 2가지는 어떻게 했었죠? 내담자 중심 상담의 특징 하나, 이성적, 지시적 상담의 특징 하나,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말 그대로 내담자 중심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비지시적인 상담, 반면에 특성 요인 상담은 지시적 상담이죠. 상담자 중심의. 그리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뭐였죠? 진단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그쵸? 심리 검사를 통한 진단 중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는 진단이 불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보딘, 이거는 제가 실수로 눌러버려서 이미 이게 힌트가 나와버렸네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과정 3단계는 탐핵변, 탐중변이었어요. 보딘, 탐핵변, 탐중변. 탐색과 계약 설정, 핵심 결정, 또 중대한 결정이라고도 하죠. 변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3단계였어요. 그래서 탐색과 계약 설정에서는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고 이제 합의하는 거죠. 계약 설정이니까. 상담 전략에 대해서
합의하는 단계. 핵심 결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를 명확하게 인식,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입니다. 다음, 정신분석 상담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불안의 3가지 유형. 프로이드는 어떻다고 했어요? 프로이드는 너무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그래서 종교가 돼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많죠. 현신도. 프로이드 현신도는 자아 불안이다. 네. 프로이드 현신도, 현실적 불안이에요. 외부 세계로부터 지각하는 위협. 신경증적 불안. 네. 불안의 원인은 다 이제 무의식 수준이라 그랬죠. 필수 중요 핵심 개념이 무의식이니까. 그래서 신은 신경증적 불안은 무의식에 있는 원초아죠. 원초아랑 자아 간의 갈등. 도는 뭐였죠? 도덕적 불안. 네. 원초아와 도덕적 불안. 도덕 원칙을 따르는 게 뭐였죠? 초자아, 슈퍼에고죠. 그래서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불안이 도덕적 불안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정신분석적 상담은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키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방어기제 종류 5가지. 방어는 억소리 나는 반동 전투라고 했습니다. 방어기제, 억압, 반동 형성, 전치, 투사, 부정. 이렇게 5가지였죠. 네. 그래서 억압은 이제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거죠. 네. 불편한 감정이나 욕구를. 반동 형성은 이제 무의식이 의도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 전치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이제 눈 흘긴다, 화풀이한다, 그거였고, 투사는 내가 느끼는 거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투사였죠. 네. 내가 화나는데 다른 사람한테 왜 화나냐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은 이제 내가 불편한, 좀 견디기 힘든 감정이나 충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직면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 다녀올 거라고 곧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죽음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 그 문제만 보고 이렇게 다 작성하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2강 수업 시작해볼게요. 네, 직업문제의 원인 유형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보디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문제의 심리적 원인. 네, 그래서 직업문제의 원인 5가지. 이거는 별 5개에다가 추가로 제가 3개를 더했네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네, 유사 문제를 보면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심리적 원인 5개 중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또 했고 3가지만 쓰시오, 4가지를 적고 설명하시오. 앞에 그 문제는 5가지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5가지 쓰라고 하면 5가지 쓰면 되고 3개를 쓰고 설명하라고 했으면 3가지만 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보딘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죠.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정신분석적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성요인 이론이랑 인간중심 직업상담의 개념과 기법을 통합한 상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 보면 이 5가지 우리 전에 그 필기 공부할 때 많이 공부를 했었죠.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네, 보딘 일단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니까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딱 나오면 됩니다. 자아. 네, 그래서 보딘 하면 자아. 그래서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자아 갈등 곧 내적 갈등이죠. 네, 내적 갈등이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아 갈등이란 둘 이상의 자아 개념 간의 내적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제 자아 갈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진로와 가족 역할 기대. 그래서 진로 일에 대한 것과 가족에서의 역할 기대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직업 문제의 어려움을. 자아 갈등이고, 그다음 정보의 부족.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의존성. 개인 스스로 문제 해결을 주도하지 못하고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죠. 네, 내가 희망하는 일이 주변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예요. 사회적 요구나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다음 확신이 부족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진로 선택과 직업 결정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 네,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제목을 보면은 뭐 내용 작성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번 읽어보고 이렇게 연습해보면 이제 다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만 하면 되는데,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보딘의 자아 갈등, 정보 부족, 의존성, 불안,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확신 부족은 확신의 부족이죠. 네, 또는 확신의 결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딘에 대해서 직업 문제를 꺼낼 때는, 보딘 하면 일단 정신역동적. 정신역동적은 뭐라고요? 내적 요인을 강조하는 거니까. 정신역동적이 욕구, 무의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걸 강조하는 이론이니까 자아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이제 자아, 초자아, 원초아도 나왔잖아요. 네, 현신도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아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자아 갈등, 정보의 부족, 의존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확신의 부족. 네, 이렇게 5가지. 아직 암기 못하신 분들은 네, 바로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직업상담.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이제 직업 문제 유형 4가지 범주를 4가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 지금 워딩을 잘 보세요.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직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변별 진단 결과를 분류하는 4가지 범주. 네, 말이 그냥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변별 진단 결과를 분류하는 4가지 범주라고 했어요. 또 유사 문제 한번 볼게요. 변별 진단 4가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진단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 직업 문제 유형을 변별 진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네,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직업 상담. 특징적인 것, 지시적, 아까 했죠. 그리고 표준화 검사, 객관적이. 그래서 표준화 검사를 아주 강조한다. 네, 그래서 진단을 중시하고, 표준화 검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직업 상담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던 내용이에요. 윌리엄스는 무직자예요. 그쵸? 네, 윌리엄스는 무직업 선택을 했어요. 왜?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네, 그래서 윌리엄스는 무직자다. 네, 보딘은 자아를 떠올리시면 되고, 네, 보딘은 자아, 그리고 윌리엄스는 무직자다. 무직업 선택. 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그래서 직업 무선택. 직업을 직접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몇 가지 직업 중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흥미적성 불일치. 흥미적성 불일치는 말 그대로 흥미적성이 불일치한 거죠.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는 적성을 수행 능력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적성이 맞는 직업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흥미와 적성이 다르다는 거죠. 맞지 않는다. 흥미가 맞으면 적성이 안 맞고, 적성이 맞으면 흥미가 안 맞은 경우.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토시 하나를 틀리지 않고 외우려는 생각보다는 이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네,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그 다음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동기나 능력, 성격, 흥미. 능력이 2번 들어갔네요. 이거 하나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나 능력, 성격, 흥미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능력 대신에 이제 적성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동기나 능력, 성격, 흥미, 적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이게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윌리엄스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니까 특성 요인은 검사 중시하잖아요. 검사로 뭘 측정해요? 무엇을 진단해요? 내담자의 흥미, 적성, 성격 이런 거를 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리면 돼요. 흥미, 적성, 불일치.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도 흥미, 성격, 능력, 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 선택.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정신역동적 그 직업 상담에서, 보딘의 직업 상담에서는 네, 이런 검사 관련 내용보다는 좀 심리적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기 들어갈게요. 윌리엄슨, 무직업 선택, 직업 무선택이라 그랬어요. 네. 직업 무선택, 그리고 흥미적성, 불일치,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네.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 그래서 윌리엄스는 무직자다. 윌리엄스는 무직업 선택,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크라이티스는 이번엔 크라이티스의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이네요. 그래서 흥미적성을 3가지 변인과 관련지어 분류하였다. 3가지 변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필기시험 준비할 때 우리 많이 했었죠. 크라이티스 직업상담 문제 유형 살펴보시면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됐죠. 네,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현실, 적응, 결정. 그래서 현실성은 비강불이었죠. 비강불,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비강불. 적응은 적부, 적응형, 부적응형. 결정성은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현실성은 비현실형 같은 경우는 내담자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형. 강압형은 어떻게 보면 적성의 강압을 받은 거죠. 적성에 따른 직업 선택, 적성의 강요를 당해서 직업 선택했는데 흥미가 없는 직업이에요. 마치 우리가 대학교 진학을 준비할 때 마치 내 성적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내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적성에 따라, 내 수행 능력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강압형. 불충족형. 흥미는 일치하지만 내 적성 수준보다 한참 낮은 직업을 선택한다. 이런 경우를 불충족형. 충족되지 않겠죠. 그래서 불충족형이라고 합니다. 적응성 변인을 보면 적응형, 부적응형. 적응형은 말 그대로 흥미,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한 경우 적응형, 그렇지 못한 경우 부적응형.
결정성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죠. 근데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재다능, 우유부단. 다재다능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재능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고, 우유부단형은 흥미적성과는 무관하게 그냥 뭐 어떻게 어떤 직업 선택할지 그냥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막한 상황이죠, 우유부단형. 그래서 현실, 적응, 결정, 이렇게 세 가지 변인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정답 작성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이렇게 적어놓고, 현실성 변인과 관련해서 비강불,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으로 분류된다. 적응성은 적부, 적응형, 부적응형. 결정성은 다재다능, 우유부단형 이렇게 분류된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포괄적이라는 건 포괄적 직업 상담, 크라이티스는 포괄적 직업 상담이었죠.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렵다. 현실 적응 결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은 비강불, 비현실, 강압, 불충족. 적응형은 적응, 부적응. 결정은 다유, 다재다능, 우유부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중 청소년들이 진로나 직업 선택 시 의사결정을 미루는 두 가지 유형. 유사 문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내담자의 유형과 상담의 목적을 쓰시오. 네, 여기 행동주의 상담이 갑자기 왜 나왔나 싶겠죠. 근데 이게 행동주의 상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의 문제와 유사 문제가 공통적으로 행동주의 상담과 연관이 되는데, 간단히 살펴보고 답안을 작성을 해볼게요.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이 나와요.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이 우유부단, 무결단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도 이 두 가지인데, 이 우유부단과 무결단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이제 불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는 직업 선택 문제의 원인을 불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목적은 이 불안을 제거하는 거겠죠. 네. 불안을 제거 혹은 완화시켜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행동주의 상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의 목적을 쓰시오 나오면 이제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불안 제거 혹은 완화시켜서 직업 선택을 돕는 것. 그게 목적이고, 내담자의 유형하면은 우유부단, 무결단성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우유부단 간단히 살펴보면 경험 및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부족인 거예요. 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결과예요. 우유부단에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불안입니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유부단 유형에서는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무결단성 유형의 경우는 직업 선택에 대한 무력감으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하는 거예요. 직업 선택의 무력감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강압이나 지시 등에 따라서 직업 선택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이 들겠죠. 직업 선택에 대한 무력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무력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강압, 지시 등 직업 선택에 대한 무력감에 의해서 불안이 발생되고, 그러면 직업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답안 작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유부단. 정보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정보 부족이 원인이 돼서 직업 결정을 미루는 유형을 말한다. 두 번째, 무결단성. 부모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한 직업 선택 등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무력감으로 인해 직업 결정을 미루는 유형을 말한다. 그래서 우유부단, 무결단성. 이거는 청소년 그 직업 문제 미루는, 직업 선택 미루는 유형도 되고, 행동주의 상담에서 문제를 겪는 내담자 유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부단, 무결단성. 그래서 행동주의는 이제 불안과 관련이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행동주의 상담 공부할 때 불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행동주의적 방법이었잖아요. 네. 노출 기법. 노출이 대표적인 행동주의 기법이죠. 네. 체계적 둔감화.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 무결단성. 암기는 청소년 행동 문제는 우무쭈 무력감. 네. 청소년 행동 문제. 일단 이제 청소년 직업 선택 문제 그 유형이었고, 행동주의에서도 똑같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 행동주의 문제. 네. 그래서 청소년 행동 문제는 우물쭈물 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자, 우유부단, 무결단성. 네. 그래서 무결단성은 우물쭈물 무력감. 무결단성에서는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쭈 무력감. 청소년 행동 문제는 우물쭈 무력감. 네,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예전에는 한번 출제되고 그 이후로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나왔던 거니까 이게 2003년도 문제였나? 거기에서 본 것 같아요. 그때 그 이후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또 언제든 뭐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청소년 그 직업 결정을 미루는 유형이랑 행동주의 상담의 그 의사결정 못 내리는 유형이랑 연결시켜서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행동 문제는 우물쭈 무력감. 자, 넘어갈게요. 이제 실존주의로 들어갑니다.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네, 궁극적 관심사 3가지. 네. 유사 문제도 보면 궁극적 관심사 3가지 또는 4가지. 네 가지. 뭐 이렇게 쓰라고 나오죠. 실존주의 상담. 빅터 프랭클, 얄롬이 유명한 실존주의 상담가들입니다. 중요한 건 삶의 목적, 의미를 강조했죠.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에서 치료를 로고테라피라고 했었어요. 의미 치료죠. 로고테라피. 그래서 삶의 목적,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네, 자유와 책임, 실존, 자기자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인간은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다. 그 자유가 있는 존재다. 하지만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자유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따르게 된다. 라는 것이고, 실존. 네,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 실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이론이고요. 그리고 자기자각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실존을 통한 자기자각이죠. 그래서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이었냐? 이제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진실성, 이 4가지가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밑에 또 나오죠.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 이건 얄롬이 얘기했던 거. 우리 필기 공부할 때는 이제 얄롬이 얘기했던 거를 다뤘었는데, 이제 얄롬이 얘기한 건 죽음, 자유, 무의미성, 고립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실존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4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4가지를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주제라고 하면 이제 이 4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이제 직접 만나는 거, 인간 관계, 직접 만남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고, 치료가 상담의 목표가 아니라고 했었죠. 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답안 작성을 해볼게요. 실존주의에서의 궁극적 관심사 4가지.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진실성. 이렇게 4가지입니다. 죽음과 비존재. 네, 죽음에 대한,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 네,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유와 책임. 얘기했었죠. 자유와 책임, 양면성.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자유가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삶의 의미성. 인간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노력한다. 우리 그 실존주의 상담에서 중요하게 로고 테라피 얘기했잖아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성, 삶의 목적, 의미, 로고 테라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성.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획득하고자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진실한 존재로 있다는 것, 진실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 내용이 되겠죠. 자신의 실존을 획득하고자 진실성 있게 노력하는 것, 네, 그게 진실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이 자유, 책임, 자유라는 것,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곧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곧 이제 인간이 되는 것. 항상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네. 아까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얄롬의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도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다르죠. 마지막 고립, 소외, 진실성 이 부분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또 얄롬이 이야기한 궁극적 관심사 4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부하시는 김에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죽음, 자유, 무의미성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대략 다 비슷해요. 간단히 살펴보면 죽음은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을 지속하고 싶은 소망 간의 갈등이 이제 죽음이고, 얄롬이 이야기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책임을 가정하는데, 자유와 책임은 그러니까 그 서로 같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와중에 또 안정된 욕구가 있어요. 안정을 찾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이게 자유에 관한 관심사고, 무의미성은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데 이 의미 없는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 갈등이 무의미성. 마지막 고립, 소외라고도 하죠. 네, 근원적인 고립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근원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고립, 소외. 그래서 얄롬은 이 고립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고, 나머지는 네,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는 실존이라는 것에 실존에서 죽지 않은 의미는 진실이다. 하지만 얄롬은 고립되었다. 네, 얄롬은 고립만 좀 다르기 때문에 얄롬은 고립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죽지 않은 의미,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의미, 삶의 의미성, 진실성. 네, 다시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의미는 삶의 의미성, 진실은 진실성. 그래서 실존의 죽지 않은 의미는 진실이다. 죽지 않은 의미가 실제로 진짜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해가 되죠. 네, 뭔가 말은 되죠. 그리고 하지만 얄롬은 조금 다르죠. 얄롬은 고립되었다. 네, 진실 대신에 고립이에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힘들고 차근차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차근차근 복습을 몇 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보세요. 암기하면서. 네, 시간이 이렇게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암기에 있어서는. 예, 우리는 너무 이제 빠른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사실 공부는 이제 엉덩이로 하는 거죠. 엉덩이와 집중력.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쉽지 않은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네, 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나타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기본 과정 3가지. 네,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기본 과정 3가지. 자, 바로 정답 작성으로 가볼게요. 인간은 자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자기자각 능력, 우리 실존주의 상담에서 이제 그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기자각. 네, 인간은 자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자유, 책임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 자유라는 것은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유는 모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로 나가는 모험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존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이 무한히 막 좋고 이런 의미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모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네. 만들어가는 존재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 한다는 거죠. 다음, 인간은 정적인 존재가 아닌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이다. 자, 변화하는 상태에 있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 계속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 라는 의미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실존과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치열하게, 실존주의에서는 치열하게 무엇을 향해 살아가죠? 실존을 향해서 살아가거든요. 네, 치열하게 실존을 향해서, 실존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삶의 목적, 의미를 찾아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그 과정 맥락에서 보면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간은 즉각적인 상황과 과거 및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초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런 초월 능력을 통해서 네, 과거와 자기 자신 또 즉각적인 상황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월 능력을 통해서 과거나 미래를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실존 속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뭐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음의 수용소 이야기를 했었죠. 필기 공부를 할 때 실존주의 하면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다고 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맞나요? 그것까진 정확히 제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포로 수용소에서 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그 눈앞에 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 네,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이잖아. 즉각적인 상황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어쨌든 살아남은 거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에 대한 살아남았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삶의 의미, 목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살아서 수용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각적인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더라도 결국에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런 능력이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인간의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가정. 인간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무존재가 될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은 삶의 유한성 및 죽음과 비존재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실존 인간은 자유변화를 자각해서 초죽음을 면한다. 네. 실존주의에서 인간에 대한 가정이죠. 실존주의,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가정. 실존 인간. 네, 실존 인간은 자유변화를 자각하여 초죽음 면한다. 네. 이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존하는 인간이 자유변화를 자각해서 초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은 자유. 네.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변화? 항상 변화하는 존재라 그랬죠?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죽음과 비존재에 대해 자각하는 존재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실존 인간은 자유변화를 자각하여 초죽음 면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좀 이제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넓어질 수 있고 그러면 암기하기가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실존주의 상담의 양식세계 3가지 또는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실존주의 상담. 바로 문제 답안 작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변 세계, 공존 세계, 고유 세계, 영적 세계 이렇게 4가지 양식 세계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말하는 양식 세계. 그래서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주, 공, 고유 세계까지 4가지 쓰라고 하면 이제 영적 세계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주변 세계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주변의 세계, 인간이 접하는 주변 환경이나 생물학적 세계를 말합니다. 물리적 세계 의미하죠. 공존 세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세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세계가 되겠죠. 고유 세계라고 하면 개인 고유, 그러니까 개인의 내적 세계죠. 개인 자신의 세계로서 개인이 자신에게 갖는 관계를 의미한다. 고유 세계입니다. 내적 세계. 다음 영적 세계. 영적인 세계니까 믿음 혹은 신념 체계로서 종교적 가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영적, 종교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영적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공고영. 자, 이거는 암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우리 뭐 캣맘이라는 용어도 이제 들어보셨죠. 길고양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 고양이들 배고플까봐
이제 먹이를 고양이 오가는 곳에 이제 먹이를 놓고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뭐 캣맘이라고도 하는데 캣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주공 아파트에 고양이 양식 3개가 실존합니다. 네. 자, 실존주의 양식 3개. 여기 3개지만 양식 3개입니다. 네, 양식 3개. 네. 실존주의 양식 3개는 주공아파트 고양이죠. 주공아파트에 고양이 양식 3개 실존한다. 주공, 주변 3개, 공존 3개, 고유 3개, 영적 3개. 주변 3개, 공존 3개, 고유 3개, 영적 3개. 주변, 공존, 고유, 영적 3개. 주변, 공존, 고유, 영적 3개. 네.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서 최대한 좀 최대한의 암기를 좀 도우려고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공 아파트에 고양이 양식 3개가 실존한다. 이렇게 실존주의 양식 3개, 3가지 혹은 4가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자 치료 원리 3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바로 답안 작성으로 또 가볼게요. 죽음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돕는다.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 자각,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 실존적 고독의 직면. 이거 많이 익숙한 얘기들이죠. 네, 우리 앞에서 봤던 얘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요게 요 궁극적 관심사랑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보면 죽음,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고립, 이것은 이제 얄롬의 관심사랑 또 관련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죽음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돕는다. 네,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피할 수 없는 것들 네, 직면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 되겠죠.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삶의 의미 발견하고 창조, 삶의 의미성에 대한 얘기였죠. 무의미한 세계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게 무의미성, 삶의 의미성,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리고 마지막, 실존적 고독의 직면, 고립 소외 관련된 내용이죠. 실존적 고독에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네, 그 고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직면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도록 돕는다. 그것이 상담자의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래서 암기는 실존의 죽지 않은 의미, 이게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내용이 같잖아요. 실존에 대한 그 관심사,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이 4가지였잖아요.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의미, 삶의 의미성, 진실성, 이 4가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뭐예요? 진실 대신에 그냥 고독이 들어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실존의 죽자의 의미는 고독한 치료다. 고독한 치료. 네, 됐죠. 왜냐하면 치료는 이제 치료 원리니까, 상담자의 치료 원리.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죽음 직면할 수 있도록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의미를 찾고 만들어내도록 어떤 고독? 실존적 고독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 원리다. 상담자의.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존주의에서 상담자의 치료 원리는 어떤 치료 원리죠?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높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높이는 치료 원리는 죽음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돕는다. 자유와 책임, 자각, 의미, 삶의 의미성을 찾고 만들어내도록, 창조하도록, 실존적 고독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내담자의 자각을, 자기인식을 높이는 치료적 원리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다 이제 네 가지를 다 정리하면 실존주의가 되는데, 이걸 각각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네, 각각 외워도 되는데, 실존의 죽자는 의미는 진실. 이것은 뭐였죠? 실존주의에서 궁극적 관심사 네 가지였잖아요. 죽자, 의미, 진실. 이게 네 가지였고, 그리고 고독한 치료. 진실 빼고 고독한 치료가 들어가면 이제 같이 외우시면 돼요. 실존의 죽자는 의미는 진실이고 고독한 치료다. 즉, 실존주의에서 자기인식 향상을 위한 상담자의 치료 원리는 뭐예요? 죽자, 의미, 고독이 되겠죠. 죽음, 자유와 책임, 자각, 의미성, 삶의 의미성 찾도록, 고독, 실존적 고독을 직면하도록 하는 거죠.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존주의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존의 죽자는 의미는 진실이다. 이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죠? 실존주의의 궁극적 관심사였고, 네, 그리고 실존의 죽자는 의미는 고독한 치료다. 이게 뭐였죠? 지금 우리가 방금 한 내담자의 자기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원리죠. 그리고 얄롬 고립은 이제 죽자는 의미 고립, 이렇게 네 가지 해서 얄롬의 네 가지 관심사,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 얄롬이 말한 거. 그리고 실존 인간은 자유변화를 자각하여 초죽음 면한다. 이건 뭐였죠? 네, 철학적 기본 가정 5가지였죠. 네,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이 중에 3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네. 주공아파트의 고양이 양식 3개 실존한다. 이거는 양식 3개였죠. 양식 3개. 네. 그래서 복습을 반드시 하시고 차근차근 다시 복습하시고, 뭐 이렇게 잘 안 외워지면은 이제 그냥 강의를 또 다시 돌려보시면서 한 문제씩 보시면서 또 암기하시고, 한 문제 보고 암기하고, 아니면 뭐 암기 될 때까지 이렇게 한 문제만 계속 돌려보시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쨌든 그날 공부한 내용을 그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이제 앞으로 공부가 이게 더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외우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 연습이 되어야 암기가 된다는 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도 우리들 가까이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잘 찾아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